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안을 강경하게 밀어붙이자 검찰도 보란듯이 투트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수사권을 완전하게 박탈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곧바로 증명된 셈입니다. 검찰은 이 보안 수사권을 이용해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경찰에게 보안 수사할 것을 지시해서 경찰은 오늘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성남에 있는 분당경찰서는 오전 9시 10분부터 수사관 22명을 투입해서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도시계획과 등 5개 과를 대상으로 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사건의 검찰 보안 수사 요구와 관련해서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어서 시청 압수수색을 결정을 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서류 등 수사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성남FC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은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분당경찰서는 분명히 지난해 9월 이 사건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에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성남지청의 박하영 차장검사가 재수사의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당시 박은정 지청장이 결단을 유보하면서 수사무마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검찰이 경찰에게 이 사건의 보안 수사를 요구하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대로는 이재명 고문을 놔두지 않겠다는 선언을 검찰이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치보복이 시작된 겁니다. 특히 6월 재보궐선거에 이재명 고문이 출마할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지라 어떻게든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들에게는 틈을 줘서는 안 됐습니다. 검찰청법 입법안이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보안 수사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채워질 때까지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내일 형사소송법 입법안 표결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중수청 출범 후 나머지 1년 이내에 검찰의 모든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될 수 있도록 하고 보안 수사권도 완전히 박탈되지 않는 이상은 보복수사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칼날은 이제 검찰 개혁에 앞장선 민주 인사들을 향해 또 겨누게 될 겁니다. 참 정말 답답합니다. 정작 수사받아야 할 자들은 따로 있는데 말이죠. 오늘 뉴스타파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이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후원금을 모금한 내역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를 한 사람이 모두 51명이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후원금 모집은 지난해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진행이 됐고 모금액은 5억 6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1명 가운데 윤석열 처가와 관련된 자들이 눈에 띈다라는 겁니다. 장모 최은순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을 변호했던 이상중 변호사가 1,000만 원을 냈고 최은순의 잔고증명서를 만든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씨 그리고 그 김씨와 동업했던 비마이카 대표 조모씨도 각각 1,000만 원을 후원했다는 겁니다. 모금 한도액이 1,000만 원까지인데 한도를 꽉 채웠습니다. 올해 1월에 뉴스타파는 김건희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김씨 그리고 비마이카 대표 조모씨로 이어지는 삼각거래 의혹을 제기를 했었지만 당시 이들은 거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윤석열의 고액 정치 후원금 명단에서 또다시 발견이 된 겁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지요. 장모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사람이 윤석열에게 후원금 1,000만 원을 보냈다? 그것도 친구와 함께?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냥 팬이라서 보낸 걸까요? 상식 있는 시민분들이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자, 또 다른 한편 이 윤석열 안에 김건희 인성 논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향해 개사과 논란으로 비판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표창장을 만들어서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조롱해서 비판을 받았었지요. 그런 가운데 김건희가 관저 물색을 위해 한남동에 외교부 장관 관저를 찾은 자리에서 정의용 장관 부인에게 안을 둘러봐야 되니까 나가 있어 달라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자, 이 발언은 뉴스공장에 출연한 우상호 의원이 아주 신뢰할 만한 소식통에 직접 들었다면서 전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김건희가 강아지를 안고 와서 70대가 넘은 외교부 장관 사모님에게 이 안을 둘러봐야 되니까 잠깐 나가 있어 달라라고 해서 정 장관 부인이 바깥에 정원에 나가 계셨고 그 사이에 그 안을 둘러봤다고 들었다. 정의용 장관 내외분이 상당히 당황해했다. 정 장관 부인이 상당히 불쾌했다는 전언을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경악할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사람의 인성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에서 다 드러나는 법입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이 나 집 둘러봐야 되니까 당신들 나가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상식이 있는 일입니까? 부부는 닮습니다. 윤석열의 행동에서도 여러 차례 그 인성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격이 이렇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 창피함의 몫은 국민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인정받던 대한민국의 국격이 당당하게 얼굴도 드러내지 못할 정도의 수준을 가진 대통령 아내 덕분에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정말 분통 터집니다. 사실 용산 이전도 관저 이전도 엄연히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외교 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중차대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야말로 국민 투표를 붙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 조작 혐의를 벗기 위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려는 것을 일단은 차장검사가 막았지만 이 부분도 검찰의 수사에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작금의 검찰이 윤석열 일가를 수사한다는 거 고양이역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죠. 해서 김건희 주가 조작의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윤호중 비대위원장님 분명히 대장동 특검한다고 하셨습니다.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특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조용하십니까? 왜 말이 없습니까? 또 말만 번지르르 하셨던 겁니까? 검찰은 지금부터 윤석열을 등에 업고 한동훈을 앞세워서 더 난리를 피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지금보다 10배는 강력한 공격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와 국민들을 저들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봅니다. 말로 했던 것들 전부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자료를 내면 이 부분은 이렇구나 하고 넘어갈 부분도 조차도 안 내서 왜 의혹을 키우고 매를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인청 준비팀이 인력이 부족하면 각 기관에서 다 낼 수 있어요. 근데 왜 비동의를 하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서류들 이게 지금 온 것 제가 받은 것이 지금 교육부 관련 것만 받았는데 본인이 동의하면 교육부에서 알아서 다 보내요. 뭐가 캥기는 게 많아서 비동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또 부실 제출도 문제지만 겨우 뭘 제출했는데 허위 제출에 또 예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고려대 박물관 문화예술 최고위 과정 내라고 그랬더니요. 그 고대에서 온 겁니다. 박 후보자가 참여한 적이 없대요. 그게 또 역으로 물었어요. 그때 고대에서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대에서 알아서 할 수 없는 게 본인의 개인정보는 본인이 동의했기 때문에 고대에서 그 신상정보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국회를 능멸하는 거죠. 또요, 제출한 걸 보면 기가 막힌 게 하나만한 얘기를 해요. 언론의 자유가 가장 보장된 정권을 저희가 물었어요. 개인의 의견을 물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엉뚱깽뚱한 얘기 아닙니까? 언론 신뢰도가 5년째 세계 최하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언론은 자유와 책임의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한다. 뭔 답변이 이래요? 후보자의 장단점이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작성 중입니다. 답변을 한 것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 의원실에서 75건을 자료 제출했는데 7건 정도 왔어요. 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 것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 인사청문회 한 해 만에 자료 제출률이 100%도 있다. 유정주 의원실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안 냈다. 그러니까 내기는 내는데 이런 식으로 해요. 얘기해요.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준이에요. 이런 분이 무슨 장관을 하겠다고 나섭니까? 본인은 지금까지 고상하게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서 온갖 얘기 다 했더라고요. 온갖 사람들 다 비판하고. 본인이 칼럼에서 썼던 그 기준으로 본인을 생각해 보세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조국 장관 딸에 대해서 얼마나 험담을 퍼붓는지 본인 칼럼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본인 후보자의 두 딸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과연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지. 후한무치하고 뻔뻔해도 정도가 있습니다. 칼럼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본인이 지금의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 칼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자료 제출하기 전에는 청문회 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